설득의 미학도 필요해요. 여러분, 설득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어렵죠. 진정성 갖고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유준상 배우님을 캐스팅한 비화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설득했는지. 6년 정도 서로 알고 지냈었어요. 근데 공연을 한 적은 없었어요. 안다고 해서 공연을 하진 않아요. 그죠? 창작 뮤지컬, 특히 주크박스 뮤지컬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준상 선배님은 아시다시피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뮤지컬에서 탑 A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유준상 선배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님. 저희가 이렇게 오며 가며 안 지가 6년이 됐는데 작품 한 번도 못 했네요. 한 번 하자는 얘기를 항상 했는데 그 말이 항상 마음에 담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청와대 경호원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듭니다. 선배님은 어피어런스가 기본적으로 경호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요. 20대와 40대가 오락가락 해줘야 돼요. 선배님만큼 40대의 무게감과 20대의 열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뮤지컬 배우가 어디 있습니까? 12시간 만에 전화 왔어요. 나 이거 하겠다고. 사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만석 배우님을 캐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 전화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트리트먼트만 하나 보냈어요. 왜냐면 오만석 배우님하고 저하고는 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이란 말이에요. 전화를 해서 오빠 나 공연하는데 같이 하자라고 하면 거절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거죠. 어떻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트리트먼트만 보냈다. 그 뜻은 정말로 자기 작품에 자신이 있거나 서로의 친분을 통해서 부탁하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본을 도대체 얼마나 잘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지켜보게 만드는 거죠. 공연 캐스팅 될 때까지 전화를 한 통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말하지 않는 것도 스토리텔링의 한 방법인 거죠.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잊혀지면 좋겠어. 돌아올 수 없는 그대. 뮤지컬 그날들에서 준상이 형님과 만석이 형님과 같은 정학역을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강태열입니다. 되게 멋있죠? 연습하느라 굉장히 바쁠 텐데 와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아닙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저만 온 건 또 아니에요. 누가 어디? 우리 공연하고 있잖아. 유정아, 그리고 우리 장연출, 장작가. 지금 200명, 한 300명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떨지 않고 잘 하고 있죠. 네. 늘 자기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작품이든 무엇이든 간에 계속 고쳐나가고 계속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라서 준비된 천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요즘 정말 고생 많으셨죠? 온몸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몇 사람 목보다 더 많이 해내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데 아주 귀엽다는 거. 네. 여러분, 이 오정혁 씨 아시죠? 네. 다 커버린 클릭빗. 무영역을 맡고 있는 오주혁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딱히 할 일도 없었고 또 그 태일이 형님이 또 연출을 응원하러 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안 갈 수는 없겠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여자분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문득문득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좀 당당하고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그래서 또 형님이 또 하신다 그러는데 아, 이 형님입니다. 예. 네. 저희 두 형님 경호해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첫 공연이 4일 남았는데요. 네. 연습 한번 하실래요? 여기서? 여기서 그건 너의 자신을 그건 너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때문이야. 그건 너의 마음이 그건 너의 병들어 있는 병들어 까닭이야. 있는 까닭이야. 그건 너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때문이야. 나쁘지 않네. 감사합니다. 내일 공연 올려도 뭐 나쁘진 않겠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연출님을 응원만 하려고 온 건 아니고 네. 저희 배우들이 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려워요.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뭐 쓴소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 작가님 도대체 애는 언제 키우세요? 애기가 안 오나? 애는 늘 키우고 또 늘 키우지 않습니다. 이제 지가 알아서 좀 커요. 근데 사실 제가 영화 찍을 때 아이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수정 씨랑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삑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얘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감동이었겠네요. 감동이자 좀 미안하기도 했죠. 다행히 기억을 못하니까. 한 1년쯤 지났을 때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작품 끝나고 영화를 또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연락을 나한테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연락하죠. 네, 우선은 연락합니다. 우선은. 우선은. 오빠 역할이 없어도 연락은 해야 되니까요. 정정 연출님은 사실 이번이 저는 초면이 아니거든요. 김종욱 찾기라는 영화를 찍으셨는데 거기 오디션에서 저를 떨어뜨리셨어요. 왜 절 떨어뜨리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김종욱 찾기에서 그 임수정 씨가 무대 감독인데 그 조 감독하는 역할이었었어요. 이재훈 배우님이 하셨죠. 무대 감독 보조 어시스트인데 너무 잘생기면 얘가 무대 감독 될 애같이 안 보이고 배우가 꾸민 애처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평범하게 생긴 친구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니까 재훈이가 평범하진 않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좀 이렇게 쌍꺼풀 좀 없고 이렇게 슬쩍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서 보지 않은 이상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창욱이 정말 잘생겨서 떨어뜨렸었어요. 네, 어쨌든 두 분께 진심 어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되게 사이 좋아 보이죠? 네, 진짜 사이 좋아요. 그 좋기만 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10-10으로 매일매일 배우들이 고생을 하니까 10시에 나오려면 7시, 8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0시에 끝나면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운동하고 가면 1시에 일어난단 말이죠. 8시간도 못 자는 상태에서 계속 쉬지 못하고 하니까 배우들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든 순간에 저희에게 공공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회면에 3일간 청소 안 한 쌩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공연을 이틀 앞두고 나서 공연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건물주 간의 유치권 행사 때문에 공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처음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7명이
거기서 스태프들이 앉아가지고 정말 48시간 동안 처음에는 물도 제공이 안 됐었어요. 하지만 공연 준비는 해야 되고 관객들하고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48시간 정도를 버티고 나서 배우들이 들어오는데 배우들이 들어와서였는지 먹을 게 들어와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어쨌든 공연장 문제는 해결이 되고 법적으로도 아무 인상이 없어서 저희는 공연을 올리긴 했지만 결속력을 다지는 또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그냥 넘겼을 리가 없잖아요. 극장에 48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그죠? 원해서 갇힌 것도 아닌데. 7명이서 함께 극장에서 밤을 새는데 되게 크고 무서워요. 밖은 문이 잠겨져 있고. 배우들이 이렇게 창문을 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또 보려고 뛰어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 이쪽이 완전히 다 멍이 들고 비틀려가지고 잠깐 일어나지를 못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나머지 6분은 전부 다 객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깜깜한 무대 위에서 누워 있는데 며칠 못 잤으니까 좀 졸렸어요. 눈을 살짝 감고 있는데 누군가 내 발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놀랐어요. 놀랐는데 이거를 눈을 뜨고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실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무슨 회색 이런 게 쓱 지나간 것만 봤어요. 6명은 100% 분명하게 객석에 있었어요. 원래 극장에 좀 귀신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극장이니까 당연히 귀신들이 좀 계셨겠죠. 전 그냥 혼자서 김광석 씨다. 내 다리가 아픈 걸 알고 내 발을 만지고 가셨구나라고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혼자. 그리고 나서 공연을 올렸어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때 김광석 씨가 실제로 스켓 하는 거 되게 멋있잖아요. 그 스켓을 우리 배우들이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실제로 김광석 씨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한 곡을 부르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뮤지컬 배우들이 막 10곡을 뛰면서 부르니까 마지막에 그것까지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님들한테 초반에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니까 그 스켓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만석 배우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래서 얼른 오만석 배우님 얼굴을 봤어요. 근데 표정은 그냥 난 책을 잡아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소리를 계속 나는 거예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부지휘자님들도 같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확인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열린 게 없어요. 따로 열린 건 없고. 그래서 저희는 또 그냥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김광석 씨가 오셨다 가셨다라고 마음대로 그냥 각색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귀신 얘기 나오는 영화도 거의 안 보는데 세상의 모든 소재는 스토리텔링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초했을 때 제가 귀신 얘기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요. 다음번 작품은 고스트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스토리텔러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끊임없이 그리게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즐겁게 써나가는 행복한 스토리텔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고만 도망가지 말레이. 저는 힘들어도 너무 힘들었어. 너대 군데 다 떨어졌어요. 깜깜한 스튜디오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정치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시냐? MBC 그만둬서 지금 후회하고 있느냐? 이런 거 한다는 얘기도 안 했었는데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 꿈이 있는 사람은 간절히 원하면 얻을 수 있다. 함성일발 장렬! 인생 뭐 있습니까? 전산이 월세지.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I can't wait to find my way home. I can't wait to get to start.